광주는 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잊기 힘든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저희가 아마 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그 어느 사건보다도 더 이렇게 막 가슴이 와닿는, 미안하고 사실 이게 너무 거대한 주제라서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스의 범잡이니까 범죄라고 이걸 저는 보려고 해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11.26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신의 측근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유고가 되자 빨리 이 사건을 누군가가 빨리 그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이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 육사 11기 중심이었죠. 그렇죠. 네. 11기에서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특별히 잘 골라서 훈련시킨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실은 전두환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신군부라고 저희가 부르게 될 텐데,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고서는 군을 장악하게 돼요. 사실 사람들은 오래되었던 그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끝나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도 다 거리로 나와서 빨리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 정상적인 선거를 치러서 민주주의를 복구하자, 이제 이런 열망들이 있었고요. 이미 벌써 그때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계엄 철폐, 전두환을 물러나라. 이때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됩니다. 국민들은 임시로 약간 지나가는 그렇죠. 질서를 잡고 빠질 군부를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군부는, 신군부는 사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계엄이 선포돼 있었는데, 이 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 계엄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잡은 D-Day가 5월 17일이었고요. 5월 17일을 겨냥하고 차근차근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K 공작 계획이라 그래서 주요 신문사, 방송사, 뭐 통신사 이런 곳에 있는 한 100여 명을 1대1로 다 만나서 회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정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5월 17일 전국 단위 계엄을 확대하게 되면 그때 일어날 반란 내지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와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압 훈련을 시킵니다. 5월 17일은 계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국무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장에는 군인들이 다 이제 완전히 도열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분 만에 통과됐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 계엄 확대가 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 중지, 모든 대학은 휴교,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전 검열, 우리나라 행정부의 기능은 중지되고 계엄군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시 쿠데타가 온 거구나, 이러고 있을 때 단 한 도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끝까지 여기에 저항을 해서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